10배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 한 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종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간단한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챙겨봐야겠죠. 우선 지난 14일 뉴욕 증시는 이 S&P 500이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경이죠. 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발표를 예고했지만 남은 기간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가 않았고요. 또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급감 소식이 다시 한번 소비 둔화로 해석이 되게 되면서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날 M7 중 메타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소식에 계속해서 20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이 덕분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로봇주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상승 모멘텀 이어갔습니다. 2.5%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번에는 제2의 HBM이라고 하죠. 이 소캠에 대해서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협의 중이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현재 AI, 우리 시장에서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들어서 순환매가 강하게 발생하는 의료 AI,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지난 23일 출범한 가운데 첫 과제로 이 규제 개선과 또 산업계의 참여를 내걸게 되면서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또 유리기판과 반도체 소부장, 이 지난 삼성전자의 진출 소식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캠트로닉스와 필옵틱스 등의 납품 기대감이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주고 있습니다. 또 정치 테마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주가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한 대표가 이 대표직 사임 이후에 2달 만에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의지를 밝히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0.72% 올라오게 되면서 오늘 2,600선에 완전히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기관과 더불어서 오늘 소폭이나마 개인이 함께 매수세 도와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다시 한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입니다. 1.25% 장 초반 대비해서도 이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760선을 뛰어넘어서 765선까지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과는 반대의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관은 오히려 지금 이 시각 35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1,430원 선의 진입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전장 장중에서는 다시 한번 30원대에 진입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는데요. 이 덕분에 현재 코스닥을 위주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견조한 매수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유가증권 시장에만 외인이 돌아와주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내 종목은 가지 않아서 불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저희 가장 마지막에 오늘 방송에서의 원탑주, 탑픽주까지 많은 기대 바랍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같이 상승세 훈풍 타고 가는 우리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항해를 더욱더 순항하게 도와주실 저희 선장님 만나봐야겠죠. 바로 임상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한 주를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큰 걱정이 없이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그래도 관세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AI 관련해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네요. 예. 일단 관세 리스크 부분들은 아직까지 어떤 시장의 반영이 충분히 환율에 이제 방어가 좀 됐던 부분이고요. 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부분에 대한 관세 부분들, 리스크 부분들은 충분히 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현지화를 통해서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는 쪽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 쪽을 좀 바라봐야겠죠. 왜냐하면은 관세라는 것은
미국 자국 내 기업을 이제 키우려는 그런 개념이고요. 또 타국가에서 이제 수출한 기업은 똑같은 어떤 경쟁적인 어떤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 현지화에 상당히 많이 이제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가장 최근의 이슈가 뭐냐면은 지금 AI의 시대 입장에서 중국의 딥시크 충격이 어떻게 보면은 AI 버블 또 반도체에 대한 충격 뭐 안 좋은 쪽의 뉴스가 나와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AI의 또 폭발적인 대중화 여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AI 각자 맞춤형 AI 반도체 붐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현 주소가 되고 있고요. 또 AI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AI 빅테크 업체들이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반도체 밸류체인의 영역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DRAM, CPU 이런 부분들이 GPU 이런 부분 영역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 영역이 서서히 이제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DRAM 업체가 HBM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종속 관계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GPU를 개발하자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삼성의 이제 마하 같은 어떤 반도체 또 마찬가지. 그다음에 반도체 설계 업체는 차라리 반도체 설계 자산을 줘서 GPU가 업체가 이걸 개발해서 어떤 위탁 파운드리 생산을 한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GPU에 도전을 해보자 한다든가 어떤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한다든가 이런 어떤 영역 파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합집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영국 ARM이 자체 칩 제작을 들어간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기업이죠. 그래서 건설 회사로 보면은 설계 업체가 뭐 하청 건설업체가 있으니까 차라리 손잡고 뭐 건설 수주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거와 같은 입장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호황을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현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호재 악재들이 이제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장의 어떤 흐름들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AI 반도체, AI의 어떤 흐름들이 대중화 길이 이번이 3년째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차 상용화의 아주 극초기 모델하고 거의 같습니다. 상용화가 지금 테슬라가 최초의 전기차를 생산한 지 딱 10년 만에 전 세계적인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어 왔고 자율주행까지 왔던 그런 어떤 일환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10년 동안 이런 전기차 붐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새로운 AI의 어떤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또 인공지능으로서 소프트웨어로서 그다음에 로봇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붐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발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이제 전기차 패러다임하고 거의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길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굉장히 낙광조로 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우존스의 어떤 차트의 모습을 뭐 잠깐 보시면은 전체 시장의 어떤 뭐 매일매일 좀 달라지는 것이 약간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놀랄 것은 아니겠지만은 상승 추세를 타고 가다가 한번 충격이 왔죠. 그럼 중심 추세선에서 위아래 대칭 여기서 보이다가 급등했다가 눌림목 여기서 했다가 21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제 시장으로 보시면은 물론 이 저항선을 뚫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21선을 따라서 또는 61선을 따라서 우상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은 예전에 여기서는 한번 가격 조정이 크게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왔는데 여기서는 가격 조정이 안 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힘이 더 강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게 이 상단까지 어떤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갔다. 물론 여기서 한번 또 충격이 한번 크게 오겠죠. 이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생각이 돼서 긍정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나스닥의 움직임들도 약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스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이상한 부분들이 12월 16일부터 딱 2달간 쉬었다고 말씀드렸죠. 2월 16일. 오늘이 이제 딱 2달째 좀 해당이 됩니다. 2달 쉬었고 속달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보나치 비율로 3대 2가 되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도 3일 상승 이틀 조정이면 이 피보나치 비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대로 보면은 또 5개월 상승, 3개월 조정, 또 8개월 상승, 5개월 조정, 13개월 상승, 8개월 조정. 이런 피보나치, 그러니까 상승 추세보다 더 적은 조정 파동이 되면은 강세 흐름은 계속해서 나와주는 거고 이에 따라서 상승의 흐름들이 더 가파르게 움직여준다 하는 거기 때문에 2달을 강조를 했는데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상당히 약간 가파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약간 흔들리더라도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은 디커플링이 좀 됐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또 탄력이 살아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은 항시 쌍바닥 또는 역회된 숄더 이런 형태를 두고서 모든 것이 형성이 되고 넥라인을 통과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어떤 흐름들이 있죠. 결국은 뭐냐면은 역회된 숄더 바닥. 그러니까 진짜는 이런 데서 사야 되죠. 근데 이런 데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투매에 이제 동참을 한 게 된 거죠. 그리고 넥라인점이 살아나니까 넥라인점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요게 되죠. 이게 목이 달랑달랑하죠. 그러니까 여기 넥라인점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니까 뭐요? 이제 바닥이다 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연속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의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3천이라고 하죠. 세계의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기회의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는데 이런 흐름인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죠. 좀 더 약간 가파르게 또 미리서 출발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상승장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제가 항시 이야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2월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 그다음에 2월 이렇게 되죠. 이게 3개월째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고수 영역이죠.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간다 주도주들 매집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대중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AI 붐도 왜 3년째를 굉장히 강조하냐면은 3년째 대중화가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뛰어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거품이다, 뭐 재밌네, 뭐 이런 쪽으로 보다가 이게 장난 아니다, 대세다 하니까 다 뛰어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중화의 기폭제가 딥시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만 있으면 되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제 그 강한 상승을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뭐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은 아직은 외국인은 뭐 전혀 움직임이 없고요. 기관화 장세가 좀 되고 있어요. 또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되고 있고, 근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크게 즉 오늘은 이제 약간 숨구르기죠.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또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현물까지 이제 매수를 좀 하게 되면은 좀 탄력이 살아나는 것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승 만약에 외국인 좀 가담을 해주면은 상승의 탄력이 좀 더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요. 특히나 AI 반도체의 섹터 간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흐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들이 쏟아지는 시장 따라잡기 참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 복습과 예습은 물론이고요. 또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까지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아래의 공간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또 명성이 정말 자자하죠. 저희 정호의 텐베거만의 종목 상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저희 종목 고민 바로 제보를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상담은 매일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 마지막에 등장할 이 원탑주, 탑픽주까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라면서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DXVX, 동성화인텍, 그리고 PIE, 엣지 파운드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섹터를 보자면 좀 2차 전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지금 이 시각 10% 강세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뭐니뭐니해도 전문가님, 이 PIE가 정말 요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승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이 친구가 지난 4일이었죠. 이 신규 상장을 한 지 2주가 채 안 됐는데 예. 벌써부터 이 IPO 한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대비 140%나 올랐습니다. 예, 하나 둘씩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부분들이 지금 이제 포비아 현상을 극복하고 또 다중바닥을 좀 찍었고요. 또 BID 대중화, 그다음에 자동차 다만 안 좋은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 이제 관세 이제 부분들이 4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 현지화를 현대차에서 기아하고 조지아 공장, 엘레바마 공장 여기에 많은 투자를 좀 했고요. 또 관세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따라 들어가는 업체, 2차 전지가 반드시 이제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업체하고 조인해서 들어가고 여기에 또 납품하는 그런 부분의 업체들이 또 덩달아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드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전고체 이제 관련된 그런 핵심 아젠다를 가지고 있고 데모 플랜트를 처음으로 이제 생산을 좀 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박스권 돌파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돌파해서 나왔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일주일 정도만 쉬어주면은 1, 2, 3, 4 그러니까 이날도 윗골이 달고 크게 달았지만 윗골을 감싸고 올라가기 때문에 매물 소화는 거의 진행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오늘 물론 많이 오른 것이 아니지만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전고체 관련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새로운 신기술주죠. 그 다음에 도전제 관련된 그런 종목. 여기에 새로운 시장의 개파가 열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2차 전지는 과포화 상태인데 신기술을 이제 장착하는 부분들은 좀 더 높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아니면은 대주전자 재료가 여기에 이제 마땅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도 물론 조금 늦은 감은 없잖아 좀 있지만은 여기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이제 반도체 재료 업종이자 이 이제 전구체 재료 현재 이 부분 이쪽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거의 다방면에 이제 포진이 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하고 결합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들도 이 박스권을 보이다가
상승해주고 조정 보이고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 진짜 대박주네 이렇게 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확 이렇게 조정 그리고 이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있으면은 물론 이게 3단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엽기적으로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이제 중간 마디 때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이제 후발주죠. 뭐 레이커머티럴주도 약간 불안하다 하시면은 후발주 이제 부분들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격이 낮죠. 한 번 다녀왔죠. 근데 이 고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격이 낮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대주전자 재료도 매력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그다음에 덕산 테코피아, 그다음에 석경 AT 뭐 이런 종목군도 모두 전고체 관련된 재료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쪽이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고체 쪽에 이제 신규 시장 캐파가 많이 열리고 그다음에 도전제 관련된 부분들, 탄소 나노 튜브 개발 관련된 그쪽 관련된 종목은 많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고 리튬은 워낙 많이 속된 이야기로 울거먹었던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좀 세게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섹터의 또 순환매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쭉 살펴보면은 DXV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XVX 부분들이 오늘 뭐 특징주로 가져왔는데 관리 종목 우려 때문에 한가 추락을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왜 DXVX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 이 바이오 쪽에서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이제 정식 출범이 1월 23일 날 됐습니다. 원래는 12월 중순에 좀 되기로 했는데 탄핵 여파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전략위원회, 그러니까 국가바이오위원회, 우주위원회, 그다음에 AI위원회, 그다음에 양자전략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를 국가가 이제 컨트롤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탄핵 여파 때문에 다 무너지려다가 계속해서 현 정부 체계가 계속해서 대응 체제에서도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인데 여기서 첫 번째로 유전자 줄기세포 관련 유전자 부분에서 약간 규제 개혁을 좀 본격 실시해 주려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죠.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많이 깔려 있는 부분인데 DXVX는 이쪽 이 비만 치료제 쪽 부분에 대해서 강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할 필요가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관리 종목 우려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후발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후발주 종목이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샤페론도 이쪽 관련된 요거는 기술 이전을 현재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또 바이오업체에 맡겨서 바이오업체에서 하는 그 기술 로열티를 받는 후보 물질 이전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다가 오랜 동안 박스권을 줘줬죠. 박스권을 줘줬기 때문에 이 하단선 부분들이죠. 하단선에서 돌파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샤페로 후발주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이 PI라는 종목 제가 깜빡 이제 빼먹었는데 이제 PI라는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PI가 올랐던 것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 다만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인데 보통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쭉 빠지는 부분이 정상적인데 이거는
바로 많이 이렇게 올라졌던 약간은 놀라운 어떤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업체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면서 2차 전지 이제 검사,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징, 유리기판 다방면에 걸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이제 증가가 좀 되고 있어서 주도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부분들은 2, 3주 반짝하다가 한 달 또는 석 달에 보이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2주 이상 시세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발 부분들을 한번 이제 보셔야겠죠. 근데 뭐 다방면 테마이기 때문에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유리기판 쪽에 일단 뭐 초점을 맞춰 보면은 여기에 뭐 많은 종목이 좀 있죠.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이 있는데 후발적으로 좀 괜찮은 부분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뭐 차트적으로 괜찮은 부분들 한번 그 후발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격이 낮은 종목을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HB 테크놀로지도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회된 숄더, 이중 박스권, 돌파, 안착 뭐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발 부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엣지 파운드리 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파운드리가 오늘 뭐 많이 올라줬는데 최근에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이 인수합병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좀 있고요. 원래 업체는 적외선 열 영상 센서 카메라 모듈 개발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특징주로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요것과 가장 유사한 후발주는 무엇이냐 요거를 좀 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섹타주로 이제 찾아보면은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쪽으로 좀 잡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죠. 적외선 부분하고 관련 있는 거 여기 찾아보시면 뭐가 있겠어요? i3 시스템이 있죠. 적외선 어떤 센서 부분인데 이게 고급 자동차에서는 센서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열 적외선이죠. 밤에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순환매로 올라주고 있는데 이것도 후발주로 뭐 매수하기는 상당히 약간은 이제 부담스러운 관점인데 이쪽 관련된 자율주행 센서가 의외로 강세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대장주는 SOS랩 원탑이라고 볼 수 있죠. 라이다를 장착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냉랭점에서 이렇게 돌파 안착하다가 다시 한번 서서히 강세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바닥에서는 많이 올랐지만은 대장주이고 또 실제 고점에서 오랜 동안 또 행보를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약간 불안한 리스크 있는 종목은 아니고 대장주의 성격을 또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로 한번 보신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상승주냐 탑5 그다음에 이쪽 연관된 뭐 후발 순환매 종목군 내비 종목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정해진 섹터 내에서 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시장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과연 다음으로 매기가 옮겨갈 순환매 섹터의 다음 차세대 수혜주는 누가 될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아래의 공간에서 미리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대체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 이게 참 올라도 고민, 내려도 고민이시죠.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샵 0082번 종목 고민 상담방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그럼 저희 정템만의 1타 전략들 가득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저희 정호의 템베거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5원에 또 10% 비중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차트를 보니까요. 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바로 전거래일 약 16%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각에도 4% 이상 추가 하락 나오게 되면서 순식간에 15,000원 선까지 밀려나게 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보니까 이 IR 내용이 좀 문제가 되어서 급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펩트론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예, 큐리옥스 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악재가 그렇게 뭐 될 만한 소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재 약간 쏟아져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악재가 약간 진정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바이오 쪽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 이제 소부장 기업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겠죠. 그런 부분인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이 세포 어떤 배양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분석 공정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균일한 품질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인데 분석 공정에서 기존의 세포 공정이 아닌 여기서 개발한 라미레르옷이라는 새로운 어떤 분석 기법을 적용을 해서 세계적인 학회 또 인정을 받고 이게 세계 기술 표준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뭐 악재가 일단 뭐 돌발 악재가 나와준 것 같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장기 차트로 보면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규 상장한 이래로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갔죠. 6만 원짜리, 6천 원짜리가 6배 올라갔죠. 이렇게 하다가 오랜 동안 이제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물론 어떤 실망 매물인지 아니면은 뭐 그런 매물인지 몰라도 여기 냉난점에서 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이 멈춰주는 물론 뭐 이렇게 지루하게 하락할 뭐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이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다. 깰지 안 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응의 영역이고 2만 원에 사셨다는데 순식간에 약간 물려줬던 그런 부분인데 10%이기 때문에 음봉의 중심을 회복하기 전에는 약간 물타기는 좀 자제하시길 바라고요. 음봉의 물타기를 이제 회복을 하면은 그때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그 핵심 부분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 다지고 나서 이제 올라와 주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올라와 주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추세 이 급락 부분에 회복한 부분까지는 상당 부분 회복이 약간 더딜 확률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부분이 없으면은 이 박스권 다시 한번 하단 레벨 이렇게 사이에 움직이다가 나중에 움직여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만 원에 거의 근처에 오시면은 일단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매물을 바로 이렇게 하고 가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다중 바닥 박스권을 대비한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렇게까지 급락할 악재인가 싶은데요. 이 회사 대처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돌발 악재, 그리고 갑작스러운 호재가 발생했을 때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저희 종목은요. 현대차 기다려주고 있네요. 25만 4천 원에 20% 네, 조금 매수가가 높으신 편입니다. 지금 시각 현대차 보자면 2.91% 다시 한번 오늘 좀 개파락이 나왔어요. 20만 원 선에 거래 중인데 전문가님 현대차 이 주가 차트 흐름 참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현대차 이제 일단 관세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게 수혜다 또는 뭐 타 업체에 비해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일단은 현지 공장이기 때문에 수혜다 아니다. 현지 공장이 아닌 다른 쪽에서 수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피해다. 뭐 이런 논란의 어떤 그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타격은 이제 받는 것은 있지만은 그 동안에 환율이 많이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를 이제 상세가 많이 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시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본 관세를 무시할 수 없고 또 환율이 강세가 되면은 또 이게 이제 피해주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약간은 뭐 이런 부분들은 극복해야 될 어떤 과제의 어떤 문제이지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운명이 바뀔 수는 없다. 그래서 펀더멘탈의 가치대로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그 바닥권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이 하단선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은 약간 오늘 개파락에서 좀 밀려줬지만은 아무튼 바닥을 다지는 뭐 이 충격 여파를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5%네요. 이제 25만 원인데 뭐 좀 이때 오래전에 사신 것 같습니다. 많이 물려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이 박스권을 언제 이제 돌파를 해주느냐 막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항시 하겠지만은 2단 층 이 부분이죠. 결국은 25만 원. 그러니까 25만 원에서 추세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가더라도 25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잠잠해지면은 우량주이기 때문에 약 5% 정도는 약간은 물타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이 있으면은 좀 25만 원이기 때문에 24만 원 근처까지 오면은 한 9분홍선까지 올 수가 있는 그런 뭐 시장도 앞으로 좋아질 확률도 많기 때문에 또 전기차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도 상당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올라온다는 뜻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이 관세 타격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환율적인 수혜가 장기적으로 상쇄할 것이라는 효과까지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굉장히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17,600원에 10%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레이크 머티리얼즈 10.49% 오늘도 강력한 슈팅 보여주게 되면서 17,06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이 정도면 돌파 패턴이 이미 만들어졌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지금 이 시각 뭐 탑머티리얼,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머티 다 10% 이상 강세 보여주네요. 예, 아무래도 소재 부품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 TMA 그러니까 트리메틸 아민이라는 전구체 물질을 생산하는데 이 반도체가 이제 미사될수록 이 누설 전류를 좀 차단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이케이 물질 여기에 이제 코팅제로 쓰이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코팅 재료 하이케이 물질을 만들기 전의 물질 이게 이제 전구체라고 하는데 요거를 주력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HBM 또 첨단 AI 공정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부분들은 이런 전구체 하이케이 물질이나 이런 전구체 물질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뭐 태양광 소재나 여러 가지 쓰이고요.
그다음에 레이크 멀티리지가 재료였던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이 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어떤 그 전고체, 이거는 전고체입니다. 전고체에 대해서도 연구가 상당히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이제 달리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하락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었지만은 올라갈 때는 좀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닥 있었고요. 바닥 다지고 이 넥라인점에서 바닥의 박스권 2단 이게 이제 저항선인데 이걸 뚫으려는 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뚫은다면은 이 추가 고점 거의 한 2만 원 여기도 2만 원 잡히네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9,700원 그러니까 거의 10,000원 좀 잡고요. 10,000원에서 이제 더블 가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강한 어떤 주도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600원에 10% 정도 되는데 지금은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심하시길 바라고요. 좀 더 올라오면은 매수가 위에서 충분하게 좀 차익실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또 종목에 대해서 좀 매수가가 약간 높은 부분이 있지만은 좋은 종목 잘 고르셨습니다.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고체 섹터에도 다시 한번 볕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차익 실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SKIE 테크놀로지 보도록 할게요. 24,100원에 30%. 지금 시각 차트 흐름 보자면요. 25,45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오늘 4.5% 마찬가지로 2차 전지단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초에 바닥을 한번 짚고 돌려 세우면서 오늘 드디어 61선 위로 띄워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은 뭐 2차 전지가 다 올라주고 있고요. 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막 소재 관련된 뭐 그런 이슈가 있죠. 근데 전고체가 있으면은 분리막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물론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당장 팔아야지. 뭐 이것은 아니죠. 이게 이제 전고체가 되더라도 기술적 난이도, 또 극복 과정, 상용화 과정. 그다음에 전 어떤 그 자동차의 침투 과정 이게 되려면 한 10년은 돼야 되죠. 그래서 기존의 전기차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제 커버 이 기술 상용화된 기업들이 충분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럴 우려는 아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좀 냉담하죠. 어차피 없어질 거, 뭐 5년 있다, 10년 있다 없어질 거, 뭐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침체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장은 계속해서 뭐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일 수가 있는 그런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죠. 그런 데 부분이 있지만은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막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런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뭐 투자를 하셨다고 보는데 아무튼 2,400원 정도 24,000원에서 이제 최근 가격이네요. 비중도 상당하시고요. 그렇지만은 이 박스권 넥라인점 이 가격이죠. 자, 이 가격선 대략적으로 29,000원 여기서 좀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뭐 종목 상담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은 정말 아쉽지만 여기까지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미처 공개하지 못했던 더욱더 고급 정보들이 가득하니까요. 방송 끝나도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계속해서 명쾌한 해법에 이어서 주인공 바로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이제 여러분의 계절을 플러스 추세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탄의 하이라이트 탑픽주, 원탑주 오늘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만나볼 친구 힌트 한번 주시겠어요?
CXL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 많은 거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자, 파두라는 기업인데요. 예, 그래서 파명화이라요. 파두입니다. 예. 자, 이것을 이제 고르게 이제 된 부분들은 CXL이 되면서 왜 이슈가 되냐면은 GPU에 이제 뺏겼던 주도권을 드디어 D램이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CX는 알다시피 D램의 자꾸 이 GPU가 또는 CPU 중심이 돼서 데이터를 계속 오라가라 해요. 너무 귀찮고 힘들고 여기에 병목 형상도 많이 생기고 좀 하잖아요. 그렇죠? GPU에서 불러들여, CPU에서 불러들여, 또 어디에서 불러들여 자꾸 왔다 갔다만 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CXL의 이제 개념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데만 어쨌습니까? 병목 형상 없이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스위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기 때문에 D램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파두라는 종목은 이 D램이 부분들이 있는데 SSD 시장 부분들에도 이게 이제 포함이 됩니다. 기업용 SSD 시장에서 컨트롤러 칩을 개발하고 모듈을 생산한 그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용으로도 이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도 확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SSD 컨트롤러가 사실상의 CXL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파두가 개발을 해놓고도 현재 매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제 부족을 좀 해줬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주주 사이에도 온성이 자자합니다. 매출이 꽝이네, 사기 아니냐, 이렇게 많이 해서 47,000원짜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5만 원짜리가 10,000원이면은 엄청나죠. 물론 이제 다른 반도체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을 보이다가 이제서 이제 빚을 바라는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입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차트상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고점에서 23,000원, 23,000원에서 지금 하락을 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죠. 13,000원, 정확히 이제 10,000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박스권, 요거를 이제 돌파를 해주고 있죠. 돌파를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나는데 오늘 윤봉의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날은 좀 음양봉 패턴으로 약간 양봉이 더 쉬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파두를 꾸준하게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음양봉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파두에 대한 목표가 이제 매수가는 오늘 종가고요. 목표가는 17,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5,000원이고 좀 더 자세한 파두에 정말 이제 재료적 가치 또는 세부적인 매매 전략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알아야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알아야 번다. 어디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디서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오늘 주인공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오늘의 탑픽주 원탑주 주인공은 바로 전설의 파두였는데요. 1차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2차 목표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이 2차 목표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참고를 하셔서 이어가는 추가 전략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를 참조하셔서 오늘 2차 목표가 플러스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 시초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차기 탑픽주까지 미리 보시길 바라고요. 빠르게 옮겨가는 순환매 속에 다음 타깃 미리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영국 아미 자체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메타가 첫 고객으로서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고요. 또 코스피 시장 개인과 기관의 이 낯산끄리 매수세에 2,600선을 돌파해줬습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은 파두인데요. 2차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